네, 지금 관심 가져봐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섹터를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크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자동차 하면 지금 국내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가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자꾸만 바꾸면서 그래서 관세 부과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관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한다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자동차 관세 소식을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지만 지금 특정 국가로만 따지면 중국에만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3월 4일 중국과 함께 관세를 시행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틀 뒤에는 이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4월 2일로 관세 유예를 미루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관세를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 12일 어제를 기점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 상품 259종에 대해서도 모두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 파생 제품에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관세청 역할을 하는 미국의 상무부가 이 파생 상품 259종 중에서 87종 이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을 때까지 유예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관세 부과 당일이었던 어제 시행 3시간을 앞두고 이 모든 파생 상품은 예외 없이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상당했죠.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수출액 비중을 보면 20~30%가 철 혹은 알루미늄 부품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그 타격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 부품은 주로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어서 발빠른 해외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인데요. 관련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진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현대기아차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우선 4월 2일로 자동차에 대한 것은 관세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관세가 시작된다면 현대기아는 3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가 가장 바라는 방안이죠.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주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인 만큼 현재 트럼프의 임기 동안 대응을 전제로 한다면 수요를 고려해서 미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량 대비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현대차는 40% 그리고 기아는 44% 수준인데요. 좀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엘라바마, 조지아에 각각 36만 대 그리고 35만 대 가량을 2024년에 생산 능력을 보유했는데요. 여기에 조지아 서베너에서도 30만 대, 최대 50만 대 규모의 신규 공장을 초기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사의 미국 판매량이 171만 대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생산 능력을 모두 가동하게 된다면 약 70%를 커버할 수 있는 건데요. 통상 생산 능력의 30에서 40%까지 초과 생산이 가능한 걸 고려하면 90만 대에서 120만 대, 또 서베너 공장이 안정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면 최대 146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멕시코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 개선이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관세 부과 시에는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가격을 높일 텐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가 라인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차는 오히려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세 뉴스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그 EU 집행위원회가 침체에 빠진 역내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액션 플랜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발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EU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네. 현재 EU 시장의 시장 상황이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데 사실 녹록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수요도 좀 낮은 편이고 거기에 중국산 저가 EV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쟁이 상당히 많이 치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EU 역내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은 환경 규제를 약 3년 정도 벌금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팔아야 되는 전기차 대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이거를 산정하는 시점을 매년 산정을 하다가 3년치를 한꺼번에 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더 많이 팔면은 그래도 벌금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차 판매량을 좀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싼 가격에 리스를 할 수 있도록 소셜 리싱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원래는 이제 EU에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또 테슬라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며칠 전이었죠. 하루 사이에만 주가가 15% 폭락이 나왔고 뭐 4년 반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간밤 테슬라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어요. 테슬라를 건들면 뭐 소위 말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테슬라를 건들지 말라 이런 스탠스들도 유지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주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벤트에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있죠. 네.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뭐 덕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또 반대로 이런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다 보니까 유럽이나 중국 지역에서 판매가 좀 많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판매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도지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좀 토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공포심을 느끼면서 네네. 좀 패닉세일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작년에 거의 500불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뭐 최근에 200불 초반대까지 빠졌는데 월요일 날 좀 패닉세일이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그래도 좀 바닥은 좀 확인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는 반발 매수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머스크에 대한 뭐 반감, 글로벌적으로는 뭐 유럽에서의 또 반감이 좀 두드러지기도 하고 글로벌 판매량도 뭐 감소세가 지금 뚜렷하다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의 그 판매량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테슬라 판매량 추이가 작년에 사실은 연간으로 거의 2023년도랑 플랫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거의 판매량이 증가를 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매년 20에서 30%씩 꾸준하게 고성장을 보여주다가 24년도부터 그 판매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20에서 30% 정도 이제 다시 성장세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2월 달에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네. 판매량이 60%나 이제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달 합산으로 약 30% 정도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면은 중국하고 유럽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좀 판매량이 급감한 게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네.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네. 번째로는 지금 테슬라가 모델 Y
리프레시 모델을 출시를 했거든요. 주니퍼라고 하는. 근데 이 모델이 아직은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대기 수요가 지금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는 대기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이 안 나오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또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분기 때 집중이 되면서 좀 악재가 좀 겹치는 모습이 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반감이 당연히 확산이 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하방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많이 빠지고 있는 테슬라 지금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소위 칭하지 않습니까? 서학개미들이 2월 달에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반대로 담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불까지 갔다가 지금 네. 200불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뭐 절반 이상으로 지금 네. 뭐 60%까지 가까이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좀 안 좋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낙폭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주가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은 상반기 때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중순부터 이제는 판매량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1분기, 2분기 때 판매가 안 좋으면은 하반기 때는 또 분명히 또 반대급부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기 수요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1분기 때 부진했던 게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개선되는 모양새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1분기 때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타임라인들을 보게 되면 올해 1분기랑 그리고 6월 달 이렇게 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은 최소 뭐 3개월에서 좀 몇 개월 정도 늦어지는 게 이제 지연이 될수 일반적입니다. 있다. 지연되는 네.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작년처럼 이제 8월 달, 9월 달에 로보택시 데이 행사를 하면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를 했던 것처럼 그런 모멘텀들이 좀 하반기에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면은 주가는 그래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악재들도 1분기 때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는 그래도 다시 주가가 상승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상저하고 패턴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저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나설 수 있다라고도 봐주셨는데 테슬라에 대한 어쨌든 반감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차 시장 경쟁 구도를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의 좀 판매가 늘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특히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전기차들이긴 네. 합니다. 지금 뭐 BYD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현지 공장을 지으면서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도 지금 진출을 했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BYD나 뭐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뭐 샤오미 이런 전기차 브랜드들이 경쟁력 있는 전기차 신문회들을 내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기아차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3, EV4 같은 저가형 네. 모델들을 글로벌리 출시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의 저가형 EV를 통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여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중국차들이 전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3월 말 정도가 되면 메타 플랜트가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물량이 나올 건데 올해 생산 예정 물량 한 2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감안하면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중국차 대비해서 보일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가형 모델로 이젠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중국차 못지않게 경쟁 있는 모습을 올해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 판매량 수치만 보더라도 굉장했습니다. 미국의 2월 판매량이 또 역대 최고를 쓰면서 5개월 연속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랑 기아는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판매량의 수익성 개선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차량 포트폴리오 특징을 네.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서도 잘하지만 하이브리드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거든요. 네. 특히나 현대기아차가 기존에는 하이브리드를 좀 중소형 차종 중심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얼마 전에 출시한 팰리세이드 이런 모델에도 네네. 하이브리드 파생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형 SUV라고 할 수 있는 모델들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팰리세이드 이번에 사전 계약 모델을 보게 되면은 약 70%가 하이브리드에 해당이 될 정도로 지금 하이브리드 인기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지금 굉장히 좀 잘 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초기에는 30만 대 전량을 다 전기차 물량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만 대를 전기차로 하고 10만 대 정도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물량을 돌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판매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좀 선전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 현대차를 1조 원 가까이 좀 팔았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연초 22만 원대였던 주가는 지금 20만 원 언더로 내려와 있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대기아차 주가가 작년 6월 달 정도의 최고가를 기록을 한 이후로 네. 7월부터 지금 3월 때까지 계속 지금 빠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암살 미수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네. 트럼프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후보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다시 한번 이제 관세 어떤 공포감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 이제 주가 조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3월 달에 그래도 현대기아차 그리고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종 주가의 바닥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바닥인가요? 합니다. 네,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도에 저희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하는 그런 사문화된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이젠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냐를 보게 되면 약 8개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이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조정 폭을 보면은 약 30에서 40% 정도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이 딱 그 정도 주가 조정을 이미 받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금 주가 조정을 받은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주가 조정 폭도 보게는 현대차 같은 경우 한 33% 정도 이 정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은 지난번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가는 거의 저점 구간에 다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플랜트 기공식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얘기를 또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가 턴어라운드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사실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조정이 깊다 보니 3월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의 시그널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결국에 또 관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타격이 불가피한데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대미 수출이 50%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정말로 관세 부과를 강행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에 따른 단기적인 타격은 분명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산기지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단계는 안 되거든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단기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멕시코랑 캐나다 이제 협상하는 걸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에 따라서 미국 내에 생산기지 확충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자동차 관세 부과 유예해주면서 미국 빅3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확답을 하면은 내가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해주겠다. 이거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해서 이제 관세를 리스크를 좀 무마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이미 또 메타플랜트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간에 충격은 불가피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종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공장을 그때 매각하고 나왔었는데 네. 이게 다시 러시아에 재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판매를 하면서 바이백 옵션을 같이 이제 넣어서 네.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현대차가 원하기만 하면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가격은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은 연내에 뭐 무조건 다시 복귀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이고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3월장의 저점이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자동차주 그렇다면 지금 포트에 담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3월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매수 찬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계기는 일단 3월 말에 네. 아까 말씀드린 메타플랜트 기공식하면서 어떤 그런 관세부가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될 거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지만 또 부품사들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소형 부품사들도 굉장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SL이나 뭐 화신, 서현이나 이렇게 작년에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 좋았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꼬꾸라졌던 회사들이 좀 많은데 지금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또 동반 진출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중소형 부품사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 부품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큰 흐름은 현대기아차가 결정을 하기 현대기아차.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3월 말, 4월 초를 일단은 좀 매수 포인트로 어떤 터닝 포인트로 이제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제가 봤을 때 낙폭 과대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뭐 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해서 뭐 40% 이상 빠진 애들도 많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SL이나 화신, 서현이야 뭐 이런 종목들도 주가 퍼포먼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했는데 얘는 러시아에도 공장이 있고 멕시코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중으로 좀 고통을 받았었는데 네. 주가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현대위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완성차 업체가 시세를 내줘야 그 아래 부품단까지 움직이죠. 기아 오늘 또 10만 원을 터치해줬는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지엘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